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한주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이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까지. 이 네 가지를 모두 꼼꼼히 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 관점에서 이 4대 재무제표를 어떤 순서로 봐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재무제표 보는 눈이 확 트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업 분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손익계산서를 펼쳐봅니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왔나, 그래서 순이익은 흑자인가 적자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니까요.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손익계산서는 가장 마지막에 보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손익계산서의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 실적에 따라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진짜 가치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주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가장 뒤에 있어서 혹은 글씨가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바로 그 주석입니다. 왜 주석이 1순위일까요? 주석은 재무제표의 사용 설명서이자 숨겨진 속사정을 알려주는 비밀 노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1,000억 원이라고 딱 한 줄 적혀 있다면 주석에는 그 1,000억 원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나왔는지, 지역별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심지어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회사의 매출이 특정 산업이나 고객에 너무 편중되어 위험하지는 않은지,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이 500억 원 있다고 칩시다. 그냥 보면 빚이 500억이나 있네. 위험한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석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500억 원이 언제 갚아야 하는 돈인지, 이자율은 몇 %인지, 담보로 잡힌 자산은 없는지 등 상세한 정보가 모두 주석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장기 저금리 차입금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고금리 단기 차입금이라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석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해석해주는 열쇠입니다. 소송이나 우발 부채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들도 주석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읽어야 할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을 통해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했다면 두 번째로 볼 것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스냅 사진과 같습니다. 흔히 대차대조표라고도 하죠. 이걸 통해 우리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 즉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부채가 자본에 비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즉 부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설비 자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아니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적절하게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재고 자산이 갑자기 급증했다면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여도 체력이 약하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우선순위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흑자인데 돈이 없어서 망하는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당장 돈이 안 들어왔어도 매출로 잡히죠. 하지만 현금 흐름표는 다릅니다.
오직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을 기록하는 현금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기업에 진짜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죠. 현금 흐름표는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나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손익계산서의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많다면 아주 건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이익은 높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이익의 질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은 보통 미래를 위한 공장 증설이나 설비 투자에 돈을 썼다는 의미이므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돈을 빌리거나 갚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현금 흐름의 조합을 통해 기업이 현재 성장 단계에 있는지, 성숙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쇠퇴기에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순서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주석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파악했고, 재무상태표로 재무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현금 흐름표로 이익의 질까지 검증했다면 이제 비로소 손익계산서의 숫자들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이번 분기 순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매출이 늘어날 때 영업이익도 함께 늘어나는가? 즉,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거나 개선되고 있는가? 불필요한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가? 이런 추세를 통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다면 이건 속빈 강정일 수 있겠죠. 반대로 매출 성장은 조금 둔화되었지만 원가 절감이나 비용 통제를 통해 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 내실이 탄탄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익계산서는 다른 재무제표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분석의 우선순위인 첫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알려주는 주석. 둘째, 기업의 재정 체력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셋째, 이익의 질과 진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최종 판단하는 손익계산서. 이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깜깜이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딱 3개 기업만이라도 이 순서대로 직접 분석해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알찬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